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명남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는 몸이 아프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인 자신의 앞에서 부모의 재산을 두고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명 씨는 오래 살아 이런 꼴을 보게 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쓰라는 자식. 언뜻 보면 둘 다 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무척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부모에게 자식은 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동안 수없이도 가슴에 못이 박혀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자식들 때문이겠죠. 이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명 씨는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자식들 둘 모두 결혼해서 슬아의 자식들까지 보았습니다. 명 씨 부부는 새 손주의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죠. 명 씨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간헐적으로 몰려오는 복부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위장 장애가 악화되어 벌써 세 번째 입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잡숴요. 물 많이 마시래잖아요. 컵을 받아들고 마시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너 안 바쁘냐? 왜 자꾸 와? 요즘엔 좀 덜해요. 지난번이 바빴던 거고요. 아들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 아들은 어제 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명 씨가 단번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싫다니까 그러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 자식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합가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아들은 어제 찾아와 조심스럽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아들의 말에 아내도 명 씨도 무척 놀랐었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명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명 씨는 아직은 아들네와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입원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자식들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그러자고 해. 그러자 고집을 피우던 큰아들의 입이 마침내 다물어졌습니다. 그걸 본 명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합가를 너 혼자 원하잖냐, 지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태양이는 어쩌고? 태양이가 왜요? 아버지 집에 방 3개잖아요. 딱 맞네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태양이가 어디 재롱부린 적이나 있냐? 명씨의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큰 손주의 사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년에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까지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씨의 예상처럼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태양이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회사 일이랑 태양이 수험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알지? 나도 싫다고 했다.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굳이 전화해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태양이 아빠가 합가하려는 이유가 며느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유가 뭐? 아니에요. 아무튼 아버님이 좀 말려주시라고요. 태양이 아빠가 자꾸만 합치자는 게 내 건강 때문이라는데 내가 걱정 말라고 했다. 같이 사는 건 우리가 사절이니까 애비가 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명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소리를 하는 아들. 명씨는 휴대폰을 들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싫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너희가 오겠다고? 아, 싫대도 그러네. 아니요. 태양이 엄마랑 태양이는 여기 두고 저만 갈게요. 그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서라도 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반대에 혼자만 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니 모시고 사는 게 맞다며 정말로 짐을 싸서 명씨의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타령할 거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와 오버를 하고 있나 내심 생각했죠. 아, 네 처자식한테 가서 살으라니까 그러네.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받지만 큰아들은 효도 타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편찮으셨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병수발을 들어도 아내가 들었는데 아들은 꼭 자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냅둬요. 아버지가 자꾸 입원하고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다 말겠죠. 아내가 오히려 명씨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혀를 찼지만 속으론 아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죠. 아니, 형은 뭐 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작은 아들도 큰 아들의 기행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명절에도 안 오더니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너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상해서 그렇죠.
들어보니까 형수님이랑도 대판 싸운 것 같던데. 뭐? 정말이야? 선아 엄마가 말해주던데요. 근데 당연하죠. 요즘에 시부모 모시고 살자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요. 근데 형수님 의견은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게 뭐 이혼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명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데 다 큰 아들을 무슨 수로 쫓아낼까요? 이러다 말겠지. 사실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당장 내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와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씨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6, 7년 전쯤 명씨가 위암으로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장기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처럼 입원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죠. 아이고, 모르겠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큰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늘 드는 비용은 아니었지만 비급여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것들 것 비쌌습니다. 어쩔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죠. 근데 형은 어디 갔어요? 아, 이 옆에 은행에 은행에는 왜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 통장에서 돈 좀 뽑아오라고. 아버지 돈을요? 카드 주셨어요? 아, 형섭이가 가지고 있거든. 병원을 이제 형섭이가 모시고 다니잖아. 그래서 줬지. 작은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작은 아들은 올 때 음료수만 사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다 보니 아버지 드릴 용돈도 당장 없어서 이참에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이라니 잘 됐죠. 작은 아들 형호는 형이 있다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현금 인출기 앞엔 줄이 길었습니다. 오히려 창구 쪽에 사람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좌를 아들인 제가 해지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나요? 형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병원비 내라고 카드를 맡겼을 뿐인 듯 했는데 말이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만으로는 안 되고요. 위임장도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랑. 아, 예.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근데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위임장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작은 아들 형호는 몸을 숨겼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방금 전 은행에서의 행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명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출근을 하고 집에 명씨 부부만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즘에 자주 보게 되네. 자식 둘 얼굴을 자주 봐서 좋긴 하지만 어리둥절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어떠신가 해서요. 어떻긴 괜찮아. 네 아버지 요즘 힘없어가지고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애들도 데리고. 아이고, 바쁜 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아직 짱짱하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자꾸 살이 빠져서 그렇지.
사람을 환자 취급하지만 겉보기보다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적게 먹어 허약해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퇴원할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 아니, 형이 혼자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모시고 살긴 누가? 우리가 그놈을 모시고 살고 있지. 엄연히 말하자면 명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삼시세끼를 명씨의 아내가 챙겨주고 있으니 졸지에 뒷바라지 할 사람이 하나 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뭐? 너는 또 왜 그래? 저는 애들 엄마랑 다 상의가 됐어요. 선아 엄마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들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나? 아내는 내심 좋은지 핀잔을 하면서도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병원비도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처분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요. 형수님은 죽어도 싫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 집 한 돈으로는 제 사업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요. 뭐야? 황당한 말에 기가 차 되물었습니다. 수익 내서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안정적으로 대드릴게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면 앞으로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팔더라도 그 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서 쓸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어. 헛소리라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어? 같이 살 마음도 없어. 누가 언제 너희한테 우리 데리고 살라 그래?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걱정되는 놈이 돈을 달라 그래. 차라리 형섭이가 낫다. 명씨의 말에 작은 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형이요? 형이 여기 괜히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뭐야? 아버지 돈 가져갈 생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명씨는 곧장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집 가지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네 형이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 그게 안 되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편히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말년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받고 싶으시면 저희랑 사시는 게 맞죠. 형이 이 집 홀랑 뺏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쩌시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우리는 너나 형섭이나 아무랑도 같이 안 살 거니까. 아버지, 아, 참말 말어. 너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 같다. 다시는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그러자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투자해서 편히 사실지, 형한테 뒤통수 맞으실지 선택하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폭탄의 명씨 부부는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씨는 심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 돈을 그토록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병원비를 내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낼 것이고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게 되더라도 그건 명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둘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몸도 아픈 것 같으니 어떻게든 뽑아가야겠다고 같이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큰아들에게선 아무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에 갈래? 가족이 뭐하러 갈라져서 살아?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때문에 못 모시고 산다는 거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곧 제대로 합가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대도 그러네. 아, 아버지. 지난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모시고 갔죠. 더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은 필요해요. 어머니도요. 명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괜히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가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은 답답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엄마가 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의향이 있대요. 저희 집은 전세니까 만기되면 빼고요. 이놈이 귀가 먹었나? 그런데 조건이. 아니, 싫다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있어?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셔요. 작은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도 더 서글퍼졌습니다. 결국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명씨에게 자주 찾아오고 집에까지 들어온 이유가 부모 건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말이죠. 이 집이 가지고 싶어서 들어왔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걱정돼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너 이 집 대출은 왜 알아본 거야? 대출이라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옆에 은행에서 형우가 다 봤다더라. 이제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전부 다 괘씸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내일 중으로. 아버지, 형우는 집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달라더니 너나 형우나 똑같다. 뭐라고요? 형호 그 자식이요? 장남이 여기 있는데 지가 무슨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해요? 똥 묻은 객끼리 서로를 나무라는 격이었습니다. 너나 형우한테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너도 어서 짐 싸서 나가라. 명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큰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앞두고 명씨는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호가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였어요. 순수한 마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작은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순수하게 집을 가로채려는 마음이겠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두 장정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씨는 잠자코 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대출 받는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의 예금도 빼갈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 내 말이 틀려?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병원비 부담되실까봐 나중을 위해서 알아본 거였어. 너는 그런 형의 깊은 속을 알기나 하냐?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형수님도 드디어 마음을 바꿨나 봐. 집 공동명의라도 해주겠다고 설득했어?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도 아무렇게나 짓거려. 너는 그러면 뭐가 달라? 아버지 집 팔아서 네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그건 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적어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뒤에서 몰래 꼼수 부리지 않고
수익도 떼드린다고 그랬고.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면서 쥐똥만큼 떼주면 다 되는 거야? 쥐똥? 나는 아버지 돈 벌게 해드릴 수도 있어. 형이야말로 부모 뒤통수나 치려는 치사스러운. 이 새끼가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새끼? 누군 욕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만들 못하냐? 이 자식 형한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형은 맨날 장남 타령이나 하면서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생신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어? 그러는 너는 뭐가 달라? 둘 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명씨의 목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명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거냐? 아버지요. 통장에 돈은 누구 거냐? 아버지요. 얘기 끝났지.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버지, 당장 못 나가? 저는 이 자식보다 나아요.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가고 정말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요. 너 아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썩 나가. 명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지만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명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집을 나서는 두 아들. 가는 길에 주먹 다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젠 그것도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싸우는 자식을 더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은 후 명씨와 아내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결국 자식들에게는 돈줄로만 보였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이 집 부동산에 내놔. 집을 팔려고요. 그래. 저놈의 자식들 얼굴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야지. 지긋지긋하네. 명씨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고향으로 가요. 대학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잖아. 아내의 말에 가슴속 무거운 돌이 벌써부터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그런지 집은 3주 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형옥 그놈 사업자금으로 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혹시라도 형옥 그놈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다 아버지 속이고 돈 빼내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는 너는 다르냐? 저는 다르죠. 저는 명의만 주시면 쭉 그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요. 다 부질없다. 자식 키워봐야 부질없다. 곧 이사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네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명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명씨 부부는 고향 근처에 깔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창고로 쓰니 아들들이 와도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병원과도 가깝고 바로 옆에 오일장도 열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야도 뻥 뚫려서 좋네. 거실창 앞에 서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명씨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입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씨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전보다 2kg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명절에 애들 데리고 내려가기라도 하죠. 작은 아들이 자꾸만 전화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장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장난 아니다. 명절에 올 건 없으니까 너희대로 살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바꿀 테니까 서로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자. 뚝 끊어버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자 부엌에서 아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당신 성격을 까먹고 있었지.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독이 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명씨는 이제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방패와도 같은 재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늙어서 기댈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돈일지도 몰랐죠.